7년이라는 긴 침묵, 그리고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펄어비스의 야심작 붉은 사막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게임의 출시는 단순히 문화 현상을 넘어 치밀하게 설계된 금융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돈을 벌고 전문가들은 베일에 쌓인 그 수익을 어떻게 추적할까요? 먼저 글로벌 트리플 A 게임의 가격 책정 전략과 판매량을 역산하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게임 비즈니스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지역별 차등 가격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별 소득 수준에 맞춘 배려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가격 차별을 통해 소비자 잉여를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고도의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마다 가격이 다를까요? 여기에는 전문적인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매력 평가입니다. 각국의 물가와 가처분 소득을 분석해 해당 지역 유저들이 저항감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대를 설정하는 것이죠. 둘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선진국 시장은 가격 변동에 수요가 덜 민감하지만 신흥 시장은 가격을 조금만 낮춰도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탄력성을 이용해 전체 판매 볼륨을 조절하는 겁니다. 셋째는 플랫폼 수수료와 환리스크 관리입니다. 스팀이나 소니 등 플랫폼 홀더들의 권장 가이드를 준수하면서도 현재처럼 1,504원에 달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수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펄어비스가 설정한 주요 권역별 요금 체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준 환율은 1,504원입니다. 먼저 미국은 티어1 등급으로 69.99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만 5,200원이며 글로벌 표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티어1인 유럽은 69.99유로로 약 11만 2천원이며 가장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티어2인 대한민국은 53.06달러 수준인 79,800원으로 전략적 내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어3인 중국은 볼륨 확보를 위한 특가로 268위안, 약 53,000원대라는 공격적인 가격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의 과학으로 들어가 보죠. 게임사가 공식 판매량을 발표하기 전 시장은 두 가지 경로로 성적표를 미리 작성합니다. 바로 스팀의 실시간 데이터와 콘솔의 점유율 예측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스팀의 박스라이터 공식과 배수의 법칙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팀의 동시 접속자 수, 즉 CCU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판매량을 역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배수를 적용하느냐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검은시나 50 같은 지역 집중형 게임은 유저의 90% 이상이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시차가 같아 특정 시간에 모든 유저가 동시에 접속하죠. 동접자가 판매량 대비 높게 찍히기 때문에 배수를 약 10배 정도로 낮게 잡습니다. 하지만 붉은 사막처럼 전 세계 14개 언어로 출시된 글로벌 분산형 게임은 다릅니다. 한국인이 잘 때 북미 유저가 들어오는 24시간 순환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간에 유저가 다 모이지 않기에 배수를 25, 배에서 30배까지 높게 잡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결정적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출시 시점에 따른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배에서 30배의 배수는 판매가 안정화된 안정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시 첫날에는 전 세계의 모든 오픈런 유저가 한꺼번에 접속하기 때문에 이때의 배수는 일시적으로 8배에서 10배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즉 동접자 수치만 보고 무조건 25배를 곱하는 것은 출시 초기엔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체 판매량은 피크타임 동시 접속자 수의 배수를 곱해서 계산하되 안정기 배수는 25에서 30을 출시 당일 배수는 8에서 10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콘솔의 블랙박스 역산입니다. 콘솔 시장은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비율을 활용합니다. 통상적으로 붉은 사막 같은 하이엔드 액션 RPG는 PC 플랫폼인 스팀과
콘솔 플랫폼의 판매 비중이 4대 6 혹은 5대 5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스팀 데이터에 콘솔 비중을 역산해서 합산하면 비로소 전체 플랫폼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흥행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정한 계산기 위에서 붉은 사막은 과연 어떤 실제 숫자를 찍어냈을까요? 2026년 3월 20일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역사는 이제 이날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금요일 장마감된 후 펄어비스가 공식 발표한 출시 당일 200만 장 돌파. 이 숫자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인지 먼저 국내 기록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게임 역사를 새로 썼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과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사막은 그 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과거 큰 화제를 모았던 피이거짓이 한 달 만에 100만 장을 달성했고 스텔라 블레이드가 2달 만에 100만 장을 기록했었죠. 그런데 붉은 사막은 단 24시간 만에 200만 장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내 싱글 패키지 게임 역사상 역대 최고 속도이며 기존 강자들의 기록을 최소 30배 이상 앞당긴 수치입니다. 대한민국도 전 세계 유저들이 출시 이래 오픈런을 하는 트리플 A급 IP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한 일종의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입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첫날 200만 장 판매는 글로벌 A급 트리플 A 대작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엘든링과 호그와트 레거시가 각각 2주간 1200만 장을 팔았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5만 장꼴인데 붉은 사막의 첫날 200만 장은 이들의 초기 화력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중국 자국 시장의 압도적인 화력을 등에 업은 검은 신화 50의 기록, 즉 3일 만에 1000만 장이라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사막은 중국 게임 50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세계 14개 언어권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흥행의 질이 훨씬 더 단단하고 글로벌합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만든 파이웰 대륙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1504원의 기적이 보여준 실제 수익입니다. 자, 이제 국뽕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환율 1504원이 여기서 마법을 부립니다. 총 매출액을 계산해보죠. 200만 장의 글로벌 평균가인 70달러를 곱하면 약 1억 4천만 달러가 나옵니다. 여기서 스팀과 소니에 지불하는 플랫폼 수수료 30%인 4,200만 달러를 제외하면 펄어비스의 순수익은 9,800만 달러가 됩니다. 이것을 현재 환율인 1,504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무려 약 1,474억 원입니다. 7년간 쏟아부은 누적 제작비가 최소 3천억 원에서 마케팅비를 포함하면 최대 4천억 원 사이라고 볼 때에 펄어비스는 단 하루 만에 제작비의 40% 이상을 회수하며 손익분기점 달성률 42%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 것입니다. 보통 AAA 게임이 출시 첫 달에 제작비의 70에서 80%를 회수하면 대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펄어비스는 이 속도라면 주말이 지나기도 전에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금고에 채울 것입니다. 고환율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탄 영리한 글로벌 전략이 실제 돈으로 치환되는 순간입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위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비록 주가가 하한가를 쳤다고 해서 이 기록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50과 같은 더 큰 기적을 바랐을 뿐 펄어비스가 찍어낸 200만 장과 1474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미 한국 게임의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초기 평점 56%라는 수치 속에는 글로벌 유저들이 던지는 냉정한 피드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글로벌 트리플 A급 경쟁에서 펄어비스가 반드시 넘어야 할 성장통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펄어비스는 신속한 업데이트와 소통으로 초기 유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 막대한 수익을 지속 가능한 흑자 전환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붉은 사막의 진짜 저력은 이 피드백을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치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가를 움직인 결정적 방아쇠는 메타크리틱 점수 78점이었습니다. 사실 78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꽤 준수한 성적표입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엘든링이나 오공 같은 신화적인 기록에 맞춰져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점수를 실패가 아닌 AAA 시장의 입성 티켓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거대 오픈월드 도전기에서 세계적인 비평가들에게 78점을 받았다는 건 펄어비스의 기술력이 이미 메인스트림의 문턱을 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펄어비스가 나아가야 할 생존 전략과 주가 반등의 시나리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포인트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타크리틱의 사용자 리뷰 탭인데요. 스크린샷을 보시면 이 게임에 대한 사용자 리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보통 메타크리틱은 특정 게임에 대한 리뷰 폭격을 방지하기 위해 출시 후 약 36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저 점수를 공개합니다. 즉 이번 주말이 지나면 평론가가 아닌 실제 돈을 내고 구매한 유저들의 필터링 없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높은 점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령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그것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스팀의 민심과 일치한다면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심리적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로 증명하는 맷집, 바로 유지력입니다. 점수보다 더 무서운 건 현장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자, 실시간 스팀 차트를 보시죠. 역대 최고 동시 접속자 수 약 24만 명. 출시 하루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10만 명대 중후반의 압도적인 유저들이 파이웰 대륙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반등의 실마리는 바로 이 지지선에 있습니다. 평점 논란과 조작감 이슈라는 파도를 맞으면서도 유저들이 게임을 끄지 않고 버틴다는 건 비판을 압도하는 대체 불가능한 재미가 있다는 방증이죠. 만약 이번 주말 내내 10만 명이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탄탄하게 수성해준다면 다음 주 시장은 매도 공세를 멈추고 저점 매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펄어비스의 생존 전략, 속도가 곧 가치라는 점입니다. 결국 다음 주 시장의 향방은 펄어비스가 보여줄 피드백의 속도가 결정할 것입니다. 이미 배포된 데이원 패치처럼 유저들의 불편함을 얼마나 빠르게 성취감으로 바꿔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먼저 매니아층의 형성입니다. 조작이 복잡하다는 반응은 역설적으로 마스터하기만 하면 이보다 깊이 있는 액션은 없다는 강력한 코어 팬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의 종식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패치를 통해 기술적 이슈들이 해결되고 유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다음 주는 하락의 끝에서 변동성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두운 밤은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틀간 40%라는 혹독한 조정을 거치며 붉은 사막은 이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받는 냉정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루 200만 장 판매라는 대기록을 쓴 펄어비스가 유저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더 완벽한 게임을 만들어간다면 이번 하락은 위대한 전설로 가기 위한 가장 뼈아픈 성장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겐 비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게임의 영토를 넓히고 있는 펄어비스의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인사이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와 시장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